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광주와 청주가 앞다퉈 고속철도와 연계한 공항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어 전북의 공항 개발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전라북도가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하면 익산역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지금보다 6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취업을 위해 졸업학점을 따고도 졸업을 일부러 미루는 이른바 대학 5학년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주시 노송동 주민들이 얼굴 없는 천사의 나눔 정신을 이어받아 숨은 선행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공항을 갖고 있는 광주와 청주가 호남고속철도 개통 효과를 누리기 위해 앞다퉈 공항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속철도에서 한 발 비껴나 있는 군산공항이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전북권 신공항도 사업 추진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종착역인 광주 송정역입니다. 오는 4월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익산에서 30분이면 오갈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전북권 항공수요 등을 흡수하기 위해 송정역과 광주공항을 5분 만에 있는 광역버스를 배치했습니다. 이럴 경우 익산에서 광주공항까지 4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용 승객이 더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나면 그에 발맞춰서 시내버스 노선 연장도 검토할 거고요. 청주시는 KTX 오송역과 청주공항을 잇는 급행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에서 오송역까지는 30분, 오송역에서 청주공항까지 50분 거리입니다. 3시간 가까이 걸리는 지금과 비교하면 소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청주공항까지 연결 도로를 개설을 해서 2018년도까지는 청주공항까지 BRT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공항과 청주공항의 접근성이 개선되면 군산 제주 노선밖에 없는 군산공항은 지금보다 더 많은 승객을 빼앗길 가능성이 큽니다. 광주공항은 국내 노선 3개, 청주공항은 국내외 노선 8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 항공 노선을 추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철도 개통하고 나면 이제 군산공항보다는 이제 광주나 다른 이제 공항을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전북권 공항 수요가 줄면서 새만금에 추진하고 있는 신공항 건설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조만간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나는 뾰족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오는 4월부터 KTX 증편으로 익산역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주나 군산에서 익산역을 거치는 시외버스가 거의 없어 익산역 이용에 불편이 큽니다. 전라북도가 익산역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지금보다 6배 넘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4월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하면 익산역을 거치는 KTX는 하루 86편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시외버스가 익산 터미널만 오갈 뿐 익산역을 거치지 않아 익산역에서 KTX를 타기가 불편합니다. 전주에서 시외버스를 타면 익산 터미널까지만 가기 때문에 익산역까지 가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오는 4월부터 KTX 정차역인 익산역과 정읍역을 경유하는 시외버스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주와 군산, 김제, 부안에서 익산역을 오가는 시외버스를 현재 21회에서 124회로 지금보다 6배 넘게 늘립니다. 고창에서 정읍역 시외버스는 65회, 부안에서 정읍역 시외버스 노선은 17회가 신설됩니다. 하지만 터미널에서 역을 오가는 승객이 줄기 때문에 택시업계 반발이 예상됩니다. 익산 택시 기사들은 터미널에서 역까지 가는 손님이 줄어드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반대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KTX 이용객의 불편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익산역과 정읍역을 거치는 시외버스 편성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내버스나 택시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만 익산역이나 정읍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교통체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4월부터 익산역과 정읍역에 시외버스 정류장이 신설되면 두 역의 기차 승객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오는 4월 호남고속철도 KTX가 개통하면 철도 이용객이 30%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호남 KTX 개통 이후 호남선 하루 이용객은 27,016명, 전라선 하루 이용객은 6,621명으로 각각 32%와 30%가 늘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김윤덕 의원은 이런 예측 조사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당초 20회였던 호남 KTX 증편 횟수를 6회로 크게 줄였다며 국토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졸업 학점을 따고도 졸업을 일부러 미루는 이른바 대학 5학년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졸업 예정자를 선호하는 기업 분위기와 취업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같은 현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이달 말에 대학을 졸업할 예정인 박병규 씨는 졸업을 한 학기 미뤘습니다. 학교에 남아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을 더 갖추어 취업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교의 각종 취업 지원 혜택도 재학생일 때만 가능해 고민 끝에 졸업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졸업생보다 졸업 유예생이 학교에서 지원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누릴 수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역량적인 측면에서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여유가 아무래도 졸업생보다는 졸업 유예생이 더 크기 때문에 졸업 유예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전라북도의 주요 국립대와 사립대 5곳의 졸업 유예생은 1,700명이 넘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학생 졸업 유예가 유행처럼 번지는 것은 취업 시장에서 졸업 예정자 선호 분위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은 졸업 후 공백 기간이 취업에 약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취업할 때 인사 담당자들이 1년 동안 무엇을 했냐라는 그런 질문에 자유롭지 못한데, 졸업 유예생들은 그래도 아직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서 좀 더 자유롭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졸업 유예생들은 등록금의 일부를 내고 한 학기 최소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등 시간과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학 5학년생들이 낸 추가 비용은 지난 3년 새 전북에서만 5억 원이 넘습니다. 대학생 졸업 유예는 높은 취업 문턱과 구조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청년 취업난이 해소되지 않는 한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예수병원과 부영그룹이 컨소시엄을 맺고 공동으로 서남대 인수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병원과 부영그룹은 서남대 남원 캠퍼스 안에 2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을 짓고 예수병원이 운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영그룹은 또 서울과 순천 등에 추가로 병원을 짓는 방안도 인수 의향서에 포함해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력 인수 후보 가운데 한 곳인 명지병원은 부영그룹의 인수 자격 여부 등의 의문을 제기하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등 전북의 6개 시민단체가 전주기전대학의 전임총장 재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전주기전대 이사회가 지난해 12월 교비 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고 추징금을 내지 않은 조모 전임 총장을 다시 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전대학은 그러나 이사회의 총장 임명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노송동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15년째 4억 원 가까이 기부한 얼굴 없는 천사로 유명하죠. 도움만 받아온 주민들이 숨은 선행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말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얼굴 없는 천사였습니다.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저한테 세탁소 옆에 차량이 한 대 있는데 그 차량 뒤에다가 A4 박스 하나 놓고 가니까 해마다 같은 방식의 남몰래 기부는 15년째로 금액은 4억 원에 가깝습니다. 노송동 주민들이 얼굴 없는 천사의 나눔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 기념비 앞에 스스로 기부함을 만들고 기부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처럼 누구든지 기부 물품을 놓은 뒤 배를 누르고 가면 1년 내내 기부가 가능합니다.
받기만 했으니까 우리도 동주민뿐이 아니라 이걸 전부 알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기부를 해서 최근 50대 남성은 4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며 전주의 한 주민센터에 맡겼습니다. 이 남성은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전주에서 익명 기부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지역에다가 이제 기탁을 이제 쭉 수년간 해오셨는데 이제 그런 때도 당신 이름은 안 밝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얼굴 없는 천사처럼 숨은 기부자들이 나눔 문화의 확산을 이끌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 중소기업의 40%가 자금 부족으로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전북본부가 설을 앞두고 조사한 결과 설 상여금 지급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40%이고 60%만 평균 68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설 휴무일에 대해선 전체의 80%가 5일을 쉬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북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중기청과 전라북도는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치하는 사업에 모두 1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청은 모두 5개 기업의 연구장비 구입, 연구인력의 인건비, 기술개발 자금 등으로 2년 동안 한 곳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카페 운영을 통해 홀로서기를 꿈꾸는 장애인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모습이 진지합니다.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 등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다양한 커피가 만들어집니다. 오븐에는 커피와 함께 내놓을 빵이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에스프레소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직은 교육생 신분이지만 열정과 실력만큼은 전문 바리스타 못지않습니다. 커피 만들 때 잘 맞춰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게 힘든데요. 먹어본 사람들이 먹어보고 맛있다고 하고 격려해 주니까요.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1년 전부터 바리스타 과정을 교육받아온 장애인들이 카페 개업을 앞두고 꿈에 부풀었습니다. 카페 공사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그동안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홀로 서기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많은 손님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이미 다양한 운영 계획까지 세워놓았습니다. 저 테라스를 활용해가지고 조그마한 좀 문화공원 행사 같은 것도 좀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진 찍으시러 오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해 가지고 사진 모아서 콘테스트 같은 것도 할 거고요.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성공하면 2호점, 3호점도 잇따라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읍내랄지 다른 또 지역에도 한번 1호점, 2호점, 3호점으로 확대해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며 홀로 서기에 나선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두 번째 외국 기업인 솔베이가 전라북도와 입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솔베이는 오는 4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새만금 산업단지 209 7만 제곱미터에 1,200억 원을 들여 특수화학 소재인 실리카 생산 공장을 세우고 80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중국 식품기업 차오마마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투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차오마마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51억 원을 투자해 음료수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고 100여 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가운데 용정교차로에서 반월교차로까지 3.2km가 오는 13일에 개통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설을 앞두고 귀성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이 구간을 일찍 개통하게 됐다며 전주 북부권 교통량이 크게 분산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와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전북상인연합회 등 8개 기관이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늘리기로 협약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해보다 10%가량 많은 22억 원어치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B와 함께하는 JEM 최고경영자 과정 아카데미 제2기 수료식이 수료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박문수 회장이 최고 영예상을, 모건종 수석 부회장이 JTB 사장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JEM 최고경영자 아카데미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산업정보와 지식경영을 공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립했습니다. 현직 농협조합장이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고창의 한 농협조합장 A씨를 조합원 8명에게 25만 원어치의 음식물과 90만 원의 협찬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전북에서는 진안, 부안, 김제에서 3명이 고발됐고 21건에 대해 경고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술집 여주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공무원 노모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결정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13년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주점에서 여주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노 씨가 피해 여주인과 오랜 기간 알아왔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흐리다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0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내일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